자, 페이지는 48페이지고요. 6.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요거 이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 배우기 전에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5. 소단원 5번째에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은 다 숙지를 하셔야지만 여기에 이어지는 거야. 특히 원소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뭐 어떻게 해? 공부 좀 하셔야죠. 야, 이번 기말고사는요. 포인트가 뭐냐? 여기야, 여기. 화학이야, 화학. 알겠니? 화학 파트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니네 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를 중형년까지 다 배웠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좀 어렵게 나올 거야. 알겠냐?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생명 파트 그분이 나올 거고, 아직 이 물리를 안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도 좀 어렵게 나온다는 거. 한번 시험 보니까 어때? 중학교하고 틀리지? 안 틀려? 혹시 시간 없거나 뭐 그렇게 부족해서 못 풀었다는 애들 없어? 승현아, 시간 부족하진 않았냐? 시간 남았어? 2학년부터는 시간이 부족할 거야. 2학년부터는. 고2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물리 문제 푸는데 화학 문제 푸는데 왜 시간이 부족하죠? 뭐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푸느냐고 맨 뒷장에 문제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있는 걸 확인해서 찍고 그런 애들 많습니다.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 어이씨 이거 아는 건데 제대로 막 정답이 다 안 나와. 생각이 안 돼. 그럼 뭐야? 내가 공부를 덜 했다는 증거예요. 그럼 덜 했다는 증거를 한 번만 느끼면,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만약 느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반성을 하시고, 반성을 하셨으면 개선을 하셔야지. 개선할 시기는 조만간 다가옵니다. 맞잖아. 6월 말에 이제 시험이잖아. 6월 말, 7월 초. 그치? 그러니까 개선 좀 하세요. 니네가 이제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거듭나야지. 자꾸 이제 퇴화되면 안 돼. 알겠냐? 인성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48페이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 자, 얘들아, 원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단다. 기억나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야? 금속 원소. 그다음 두 번째가 비금속 원소고, 그 사이에 있는 준금속 원소는 오늘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니? 자, 그럼 이런 원소들 중에서 그 어떤 녀석하고 결합하지 않고도 혼자 있으면 가장 안전빵인 애들이 있어. 그 안전빵인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 18족 같은 애들, 18족 원소, 비활성족이라고 불러요. 기억나니? 됐어? 그때 이 비활성족 같은 경우는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맞아? 그래서 그 18족 비활성족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그거 따라하려고 하는 애들, 그 따라하기 위해서 다른 원소하고 결합하는 그런 애들이 바로 오늘 배울 화학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 화학결합입니다. 화학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녀석, 바로 화합물에 해당되는 거야. 이 화합물 만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 배울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18족 같은 애들 따라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야, 핵심. 18족 따라하기, 이게 바로 화학결합의 원리야. 됐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뭐냐?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서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먼저 이 18족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8족입니다. 이 18족 원소들은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세로 줄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애들부터 얘기하면 헬륨, 네온, 아르곤까지. 니들은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맞아요? 근데 이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원, 자, 가, 전자가 전부 몇 개야? 0개야. 자, 여기서 이제 복습 들어갑니다. 원자가 전자가 뭐냐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있는 네온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네온 같은 거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10번이죠. 그치? 그래서 이걸 모형으로 그리면 플러스 10, 이거 양성자가 10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10개. 그래야지만 전자수가 10개, 그 다음 양성자 플러스 전화량도 10개, 그래서 합하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가요?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가요? 8개. 이게 바로 옥텟 규칙이지. 맞아? 여기서 정확하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8개의 전자를 채우는 걸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원자 모형 다 그린 거야. 맞아요? 되니? 자,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는 애들, 이거 현재 우리가 네온 그린 거고요. 이 네온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수,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안전빵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화학 결합에 참여할 전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원자가 전자라고 해. 이 원자가 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원자가 전자가 0이다라고 불러.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최외곽 전자라고 하면 8개예요. 근데 이 최외곽 전자를 공통점으로 잡으면 이 그 새끼 때문에 안 돼요. 헬륨 때문에. 이 헬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죠. 플러스 2라고 그리고 전자가 2개만 있어. 됐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안전빵은 맞아. 하지만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아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8전자 규칙이라고 했잖아. 8개 아니야. 이건 옥텟을 만족하진 않아. 하지만 안전빵이야. 그 다음 최외곽 전자로 하면 얘는 8개라고 했지만 얘는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최외곽 전자수가 8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얘네들은 전부 공통점이 뭐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안정하게 위치해. 맞아?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0이다라는 얘기야. 되니? 얘네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원소들이 결합을 합니다. 그 결합하는 원리가 금속은 비금속 원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되니? vs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요. 지들끼리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지들끼리 결합을 할 때 조심할 것 좀 얘기 좀 한번 해볼게. 같은 원소끼리, 같은 종류끼리 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끼리 결합할 수도 있어요. 되니? 이거를 배울 거야. 그래서 이름하여 요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할 때는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뭐가 이동을 한다? 전자가 이동을 해. 그래서 이 전자가 이동을 해서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슝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되니? 그럼 얘는 전자를 잃었잖아. 얘는 전자를 얻었고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되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때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물질,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온이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때 이 이온 같은 경우는 뽀얀날포 번데기야. 전기적으로 전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럼 한 놈이 플러스 되고 한 놈이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너 플러스? 너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딱 따라붙겠지. 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에 의한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이걸 우리가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이 이온 결합이야. 그 다음 이온 결합할 때 요 양이온, 음이온에 대한 설명들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어떻게 결합하느냐? 전자를 얘는 이동해버렸지. 얘는 이동했다는 얘기는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아예 그냥 샹 많이 이동한 거거든. 얘는 이동은 하는데 얘보다는 조금 이동해. 조금 이동해.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선생님, 조금 이동한 것도 이동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이온이 된 금속에서 비금속 여기까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 거. 이게 이런 녀석이라면 승현아 어디 보니? 칠판을 봐야지.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살짝 이동해. 그럼 살짝 이동한 것도 이동한 거 아닙니까? 이동한 거로 봐. 근데 니들 과정에서는 이런 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살짝 이동해서 서로 전자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자가 공유돼서, 공유라는 얘기는 네 것도 내고 내 것도 내고. 맞아? 그래서 이 전자를 공유해서 비금속과 비금속을 결합시키는 녀석이야. 이렇게 해서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비금속과 비금속의 화합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라고 하면 여기다 쓸게. 분자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분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분자,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여서 성질을 지닌 가장 최소 입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하는데, 너희들 분자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금속 나부랭이가 들어가면 안 돼. 요 안에 뭐만 있어야 돼? 비금속만 있어야 돼. 알겠니? 이런 것들이 분자야. 그러면 얘네들은 뭘까? 얘네들도 분자라고 합니다. 근데 분자긴 분자인데 무슨 분자야? 원자가 혼자 있어서 분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애들은 보통 이원자 분자 이상이야. 원자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H2, O2, N2 이런 애들을 배우는 거야. 그럼 이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고체 상태일 때는요.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개수가 일정 개수대로.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온 결합 물질, 간단하게 이온 결정 이렇게 불러. 고체 상태일 때.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18촉 따라하려고. 18촉 따라하기 위해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다.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다. 공유 결합. 얘는 전자가 이동해 버렸다. 얘는 어떻게 됐다? 전자가 공유한다.
되니?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책에다가 약간 쓰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이라고 해서 이온결합은 뭐라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금속, 비금속. 이건 전자가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야. 그럼 동위결합이라고 돼 있어. 이 동위결합은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비금속과 비금속. 얘네들은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공유한 전자쌍이 나중에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나중에 공유전자쌍 이렇게 부르죠. 됐죠? 자, 그러면 금속, 비금속의 이온결합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이온의 형성이라고 돼 있어. 이온의 형성. 자, 이온이 형성되는 건 언제?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할 때, 화합할 때.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만들 때 만들어지는 건데, 이 이온이 형성될 때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양이온이 누가 되느냐라는 거야. 여기 써있죠?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별표. 얘들아, 참고적으로 금속 원소는 원소 주기율표에 어디에 위치해? 보통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 원소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거꾸로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뭐에 해당되는 거야? 비금속 원소가 득식을 하는 거죠. 야, 얘들아,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 주기율표에서 누가 많다고 했지? 금속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금속을 구분하기 되게 쉬운 방법. 흉뇽 말끝말 잇기 최강 단어로 나오면 금속이고요. 보통 소자를 끝나는 애들은 비금속인 거 알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금속은 바로 양이온이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금속 원소가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지는 게 양이온이죠. 뭐라고? 전자를 잃어서. 그러면 조금 우리가 뒤에 나올 걸 살짝 끄집어내서 얘기할게.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미리 배운 애들은 알 거야. 산화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산화.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이유는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다른 말로 금속 원소가 산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산화, 산화.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둬야 돼. 그 다음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라고? 비금속 원소라고 했어. 비금속. 무슨 소자로 끝나는 애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비금속 원소가 플러스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요거 전자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제로에서 전자 얻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 전자를 얻는 현상을 산화의 반대말 우리는 뭐라고 불러? 환원되었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환원되었다. 됐지? 자, 그 다음 저기에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아까 선생님이 원소 주기율표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하는 김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원소 주기율표에서 됐지?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하고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는 거 알지? 그치? 자,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집니다. 금속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 니네 원자번호 몇 번까지 외웠어? 20번까지 외웠지. 그럼 너희들이 외운 원자번호 20번까지 중에서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녀석은 누굴까요? 대답 못하면 원소 주기율표 기억 못하는 거야.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새끼. 양이온이 가장 되기 쉬운 녀석 누굴까요? 칼륨이야. 맞아. K가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워. 그럼 거꾸로 양이온이 되기 가장 어려워. 그러면 똑같은 말이 뭐죠?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쉽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녀석은 여기 있는 새끼야. 여기는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녀석이 있어. 근데 문제는요, 여기 끄트머리에 18쪽이 있잖아. 그치? 이 18쪽은 따지는 거야, 안 따지는 거야? 안 따져요. 왜? 얘네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반응성이 없어.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심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 새끼 말고 그 옆에 있는 17쪽 가지고 따져야 돼. 17쪽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녀석 누구야?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플로린. 요 녀석이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쉬워. 알겠니?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금속은 전자를 잃어. 제로였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같았는데 마이너스 수가 뚝 떨어져.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는 애들 우리가 양이온. 얘는 제로였는데 전자 하나 마이너스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 받던지 두 개 받던지 세 개 받던지 아무튼 받아서 전자 수가 많아서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이온이 형성되는 이유는 뻔할 뻔쩍 뻔데기입니다. 전자만 이동했기 때문에.
뭐만 이동해서? 전자만 이동을 했어. 즉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하량 중에서 플러스 전하량은 바뀌지 않고 마이너스 전하량만 바뀌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기다 한번 밑에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여기 뭐가 있어? 나트륨 원자가 있죠. 그렇죠? 나트륨 원자 플러스 양성자 몇 개야? 11개. 그럼 전자도 몇 개가 있어야 돼? 11개가 있어야 돼. 현재 여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양이 같습니다. 맞아? 그런데 전자를 지금 잃었다고 했어. 왜 잃어야 돼? 잘 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1개야. 얘 안전빵이야, 불안전빵이야? 불안전빵이지.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지. 가장 바깥 껍질에 꽉 차야 되는데 꽉 차고 그 다음 넘쳐서 하나가 지금 남아 돌아요. 그럼 얘는 요 마지막에 있는 원자과 전자 하나 때문에 안전빵이 안 돼. 그래서 이 안전빵을 시키기 위해서 얘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하나를 날리던지. 두 번째, 7개 받던지. 그치? 동근아 어떻게 빠르겠냐? 하나 날리는 게 빠르겠어? 7개 받는 게 빠르겠어? 그러니 하나 날리는 게 빠르겠지. 그래서 얘는 심심하면 누구한테 이 전자 하나를 주려고 할 거야. 저기요, 제 전자 하나 받을 사람 없을까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보니까 나트륨 다 나트륨이야. 받을 놈이 있어 없어? 없지. 왜? 나도 줘야 되는데. 맞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자 제가 받을게요 라가면서 옆에 누가 나오는 거야? 요렇게 염소라는 애가 탁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줄 놈이 있어 없어? 있지? 받을 놈이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요 녀석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자를 하나 잃었다고 칠게요. 하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팅 하고 전자 껍질이 3개였던 순간에서 전자 껍질이 2개가 되면서 맞아? 플러스는 11 그대로. 마이너스는 몇 개로 바뀌었니? 10개. 맞아? 그래서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더해봐. 플러스 1 나오지. 그래서 나는 플러스 1을 띈다라는 걸 오른쪽 위에다 표시를 하는데 얘들아 사실은 저기에 뭐가 생략돼 있지? 숫자 1이 생략돼 있지. 맞아요? 전자 하나 잃어서 1을 생략하는 거고요. 전자를 만약 2개 잃었다라고 하면 요 플러스 앞에다가 뭐라고 써? 2 플러스. 3개를 쓰면 뭐라고 써?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기억나죠? 되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을 보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비교하면 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무조건 같아요.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착각하지 마. 얘가 일정하고 얘가 증가한 게 아니야. 얘가 일정하고 얘가 감소했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양이온이 됐을 때 무조건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거. 뭘 많이 틀릴까? 양이온이 되면요. 전자를 잃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존재하고 있던 껍질이 날아가. 그래서 너희들 무조건 기억하세요. 양이온이 되면 무조건 껍질은 마이너스 1입니다. 뭐라고? 껍질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건 무조건이야. 그러면 니들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이 모형을 딱 그려줘. 뭘 그려준다고? 이 모형을 그려줘. 이 모형을 그려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를 물어볼 것 같아? 원자를 물어봅니다. 나트륨 이온을 가지고 뭘 물어봐? 나트륨 원자를 물어봐. 나트륨 이온을 보면 껍질이 몇 개예요? 2개지. 그럼 나트륨 원자는 껍질이 몇 개야? 이걸 가지고 이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렸지? 껍질이 사라진 거지. 원 상태는 이거잖아. 그럼 껍질 몇 개 있었다라고 해야 돼. 나트륨 원자는 3개다. 맞아요? 까먹지 마. 즉 니네가 이걸 가지고서 이걸 찾아내야 돼. 알겠니?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건 너무 쉽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걸 물어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수가 감소해서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띈다라는 우리가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오른쪽입니다. 자,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핑 하고 간 거야. 왜 갔는지 한번 볼게. 플러스가 몇 개? 17개. 마이너스도 그럼 몇 개가 돼야 돼? 17개가 돼야지. 그래서 이 염소 원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같은 상태입니다. 됐죠? 같은 상태야. 자, 이거 같은 상태. 그래서 잡아.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7개입니다. 얘 옥텟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못해요. 가장 바깥 껍질이 8개가 돼야 되는데, 그치? 현재 몇 개밖에 없어? 7개밖에 없지. 그럼 얘가 택할 수 있는 방법. 7개를 모두 날리던지, 아니면 전자 하나 받던지. 맞아요? 돼서? 근데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하나 받는 게 좋잖아. 그래서 얘는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주변에 줄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여기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한테 받는 거야. 되니? 그래서 받아서 얘가 뭐가 돼? 하나 받았잖아. 하나 받아서 플러스는 그대로고 마이너스는 늘어난 거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써봅시다. 얘는 역시 일정하고요. 얘가 증가한 거야. 몇 개 증가한 거야? 하나. 됐지? 그래서 하나 증가해서 나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고, 전자를 2개 받아서 2개 증가했습니다. 그럼 여기 2 마이너스, 3개 받았으면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맞아?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얘는 염화 이온이라고 붙여. 얘는 그냥 뭐뭐 이온. 얘는 소자를 끊는 애들을 소자를 지우고 뭐뭐화 이온. 화자가 안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과망간이지산이온, MnO4 마이너스, 황산이온, 이런 애들, 탄산이온, 이런 애들은 우리가 화자가 안 들어가요. 모두 화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알겠니? 자, 그다음 얘야. 얘 껍질 몇 개야? 3개죠. 여기 껍질 몇 개야? 3개지. 이건 껍질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쉬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얘기할 때 전자만 띄버리면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얘는 껍질수에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껍질수 변화가 없어. 적어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줘서 전자를 주자마자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받자마자 마이너스가 되네?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불마. 그럼 어떻게 돼? 딱 달라붙지. 이 딱 달라붙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전기적 인력. 다른 말로 정전기적 인력.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결합을 합니다.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해?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불러. 근데 이 이온결합 물질은 재밌는 녀석이에요. 어떤 녀석이야?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다. 자, 지금 현재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제 결합을 할 거야. 자, Na 플러스를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Cl 마이너스를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그러면 Na 플러스 한 개와 Cl 마이너스 한 개가 결합한 거지. 맞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오, 시다야. 니네 이따가 배우겠지만 우리가 보통 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기체인 산소 기체 있지. 산소는 우리가 어떻게 쓰지? O2라고 쓰지. 맞아? 그 다음 이 O2 같은 경우는 O원자 한 개하고 O원자 한 개가 이렇게 결합해 있거든. 이렇게 결합해 있어. 이게 바로 O2 분자야. 되니? 그 다음 또 다른 O가 있을 때 나 여기다 끼면 안 돼? 응, 안 돼. 여기 있는 또 다른 O는 여기에 결합할 수가 없어. 알겠어? 특정한 조건에서 O3 만들 때는 결합할 수 있지만 O2 만들 때는 결합을 안 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또 다른 산소 원자를 찾아서 이렇게 O2가 될 거야. 알겠니? 이게 바로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 분자들의 특성이야.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아. 얘는 그러지 않아. 만족을 절대 못 해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결합을 했지? 결합하고도 주변을 레이더를 돌려. 레이더를 돌리는 거. 마치 승윤이 같은 녀석이야. 여자친구인 염화이온이 있는데 옆에 분명히 여자친구 있거든? 그런데도 레이더를 돌려. 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 그치? 막 돌리는 거야. 이 레이더를 앞뒤 위 아래 다 돌리면서 저기 이쁜 염화이온 같은 애, 우리 여자친구 같은 애 또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야. 봤더니 또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딱 달라붙습니다. 뭐라고? 딱 달라붙어. 바람둥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 있고 위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계속 달라붙는 거야. 야, 선생님 칠판은 2D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그려요. 근데 여기에 있어.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야. 알겠니?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동근아, 오늘만 여자 하자. 오늘만 여자 하자. 햄마. 인성이가 여자애. 그치? 네 남자친구인 승현이가 자꾸 다른 여자하고 결합을 해. 또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겠지? 에이? 우리 남자친구가 바람 들이면 나는 바람순이가 돼야지. 그러면서 얘도 옆댕구리에 있는 또 다른 양이온하고 결합을 해요. 됐어? 근데 우리 알죠? 끼리끼리 논다고. 바람둥이는 바람순이하고 만나요. 물론 아닌 애들도 있죠. 일명 나쁜 새끼들. 나쁜 남자. 알겠어? 우리 민서 같은 경우 나쁜 남자 만나면 안 돼. 알겠어? 근데 나쁜 남자가 보통 잘생긴 놈들이죠. 개 짜증나. 넌 아니잖아. 넌 아니잖아. 나쁜 남자야? 성격만 나쁜 거 아니야? 성격 더러운 거지 그거는. 그래서 얘네들도 영원히 결합합니다. 영원히 결합해. 계속 결합해. 계속.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은요. 단 둘이 결합하는 경우는 없어. 어떻게 결합해? 이렇게 덩어리체로 결합해. 이렇게 덩어리처럼 결합한 요게 고체 상태일 때는 몇 개인지 결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래서 몇 개인지 결정할 수가 없을 때 얘네들은 규칙적인 배열이다.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비로만 표시를 합니다. 뭐라고? 개수비로만 표시해. 그래서 이걸 쓸 때 야, 플러스가 몇 개 있어? 4개 있고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Na4, Cl4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이렇게 못 써. 그럼 여기에 5개 있으면 Na5, Cl5야?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뭐만 써? 개수비만 써요. 개수비만. 그럼 개수비가 뭐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1대1로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NaCl이라고 쓰는 거야. 뭐라고 쓴다? NaCl. 여기 숫자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1과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1과 1. 맞아요? 그래서 너하고 너는 1대1의 비율로 결합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니네 CaCl2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걸 못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인성아 읽어봐.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염화칼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1대2의 비율로 결합했다. 그런 뜻이야. 한 개, 2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 몇 개 있는지 몰라. CA2 플러스가 만약에 36만 개 있어? 그거의 2배가 CL-야. 알겠니?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한 애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거 뭐라고 해? 실험식이라고. 화학식, 즉 어떤 물질을 원소기호와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을 화학식이라고 해. 화학식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실험식이라고 해요. 이걸 중학교 때 그냥 화학식이라고 배웠는데 전문 용어로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건 O2라고 하죠. 이런 애들은 분자식이라고 해요. 분자기 때문에. 야, 분자는 미리 좀 알아둬.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눌 분자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한번 알아봤고요. 배운 김에 이 그림 그린 김에 한번 조금 더 알아볼 거. 야, 얘 내가 외부에서 열을 가할 거야. 외부에서 열을 가할 거야. 이거 쉽게 녹겠냐 안 녹겠냐? 안 녹아요. 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어마무시하게 크거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대부분 농도가 높아. 자, 지금 현재 뭐가 나왔어? NaCl 나왔죠? NaCl이 뭐죠? 오늘도 먹었을 거야. 염화나트륨이 뭐냐고. 맞아, 소금이야. 야, 모든 음식에 소금이 다 들어가잖아. 이 고체 소금이 있어요. 이거를 가열을 할 거야. 가열을 할 거야. 녹겠냐 안 녹겠냐? 잘 안 녹아요. 너네 잘 안 녹는다는 제일 대표적인 게 가을철 되면 우리 왕새우 알지? 대하 고 먹을 때 후라이팬 하나 딱 놓고 거기다 왕소금 깔고 살아있는 새우를 올린 다음에 뚜껑 닫고, 그치? 빨갛게 되면 까서 먹잖아. 그치? 그럴 때 새우가 익을 정도의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 녹디 안 녹디? 안 녹죠? 그치? 왜? 소금의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 800도씨 정도예요. 알겠니? 거의 1000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얘 안 녹아요. 녹점 무진장 높아. 그 이유가 뭐야? 인력이 세서. 되니? 그 다음 여기다 내가 전기를 걸어줄 거야. 뭘 걸어준다? 전기를 걸어줄 겁니다. 그럼 전기를 걸어주면 얘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 왜 안 통할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가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 있는 여자애들이 뭐라고 해? 어디가 이 새끼야? 꽉 잡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온들이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고체일 때도 전기가 통하지 않아. 알겠니? 이게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이야. 되니? 그런데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녹이거나 불에 녹일 거야. 뭐에 녹인다고? 물에 녹이거나 불에 녹일 거야. 니네 물에 녹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라고 한다?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 불에 녹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 고체라고 했죠?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야. 이건 그래서 액체 이온 결합 물질이야. 맞아? 이건 물에 녹이는 거고 이건 불에 녹이는 거야. 상태 변화한 거다. 이렇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띄어져, 나눠져. 그런 걸 뭐라고 할까? 이온화되었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이온화되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어있던 게 떨어진 거야. 그럼 떨어지면요, 나를 방해하던 애들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나를 방해하던 애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비커에다가 이온화된 애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진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전극을 걸어줍니다. 여기는 플러스극, 여기는 마이너스극을 걸어줘. 그 다음 여기다 건전지 같은 전압장치를 연결하고 그 다음 스위치 온 시켜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플러스는 플러스 꺼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1이 와. 그래서 여기 있던 애들이 전부 이쪽으로 가. 그 다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꺼져. 마이너스 플러스 1이 와. 그래서 이렇게 가. 그러면 얘는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이건 통해. 이건 통해. 요건 통합니다. 이렇게 물에 녹았던지 불에 녹아서 전기가 통하는 애들은 전부 어떤 물질의 특성이야? 이온화된 이 이온 결정의 특성이야.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 물에 녹았는데도 이온화 안 되는 새끼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앙금. 물에 녹지를 않아. 왜? 서로 죽고 못 살아서. 중3 때도 살짝 나왔었죠? 그런 애들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그 앙금 같은 애들도 불에 녹이잖아? 그럼 액체가 돼요. 그럼 액체가 되면 무조건 전기가 통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대신 녹일 때까지 어마무시한 열이 필요하지.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여기는 끝나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 쉽게 녹지 않는다고 했지. 굉장히 단단하지. 근데 얘를 내가 망치 같은 걸로 톡 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여기 있는 이온층이 위에 있던 강한 충격에 의해서 아래로 한 칸만 밀렸다고 치자. 그럼 잘 봐. 여긴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가지. 여기 또 플러스가 어디로 가? 밑으로 가지. 이해되니? 돼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아까는 뿔, 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뿔, 마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반발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청력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툭 하고 튀어져. 떨어져. 그래서 외부 충격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게 이 물질의 특성이야. 알겠니? 소금 같은 거 있잖아. 소금 이렇게 생겼다. 니네 왕소금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집에 혹시 왕소금 같은 거 있으면 요걸 가지고 뭔가를 툭 쳐봐. 툭 치면 요 부분만 이렇게 돼가지고 툭 튀어나와. 알겠니? 이건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왕소금 같은 거. 맛소금 안 돼. 간 소금 안 돼. 알겠니?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책에 대해서 데코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입니다.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는 화학 결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어떻게 결합한다고?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건 써놔.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요렇게 뭐가 이동한다? 전자만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궁금한 거 있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한번 얘기했다. 자, 요 전자를 지금 봐봐. 금속에서 비금속 원소로 전자가 같지. 하나 같다고 칠게 하나. 그럼 얘는 분명히 플러스가 될 테고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자마자 딱 달라붙는다겠지. 그치? 그럼 딱 달라붙으면 이제 궁금한 거 있지. 아까 이동했던 전자가 다시 이쪽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얘기야.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뭐라고? 안 와요. 요거 어려우면 안 돼. 이거 얘 한 번 이동한 전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예전에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빌려준 지우개. 뭐라고? 빌려준 지우개. 우리 인성이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지우개가 없어. 그래서 승현이한테 뭐라고 해? 야, 지우개 좀 빌려줘. 그렇지? 그러면 승현이는 알았죠. 인성을 믿으니까 지우개를 딱 빌려주겠지? 그렇지 승현아? 넌 착하니까? 자, 그래서 빌려줬는데 문제는 보통 빌려줬으면 이걸 가지고서 다 쓰고 승현이한테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돌려줘. 그러고 이제 모르고 간 거야. 너도 까먹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딱 봤더니 지우개가 없네? 어이씨. 아, 맞아. 인성이가 가져갔지? 아니, 내일 가서 달라고 해야지. 내일 가자마자 인성이 딱 보니까 야, 지우개 좀 줘. 아, 미안. 집에다 놓고 왔어. 맞지? 그럼 집에다 놓고 왔어. 아, 그럼 알았죠. 그거 가지고 막 뭐 이 새끼야? 그럼 나하고 싸우자는 얘기냐?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럼 다음에 줘라고 하는데 또 까먹은 거야. 까먹고 보니까 이제 몇 달 후 이제 인성이가 지우개를 자기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찰나 거기다 낙서도 막 하고 거기다 이름도 쓰고 인성이 거 막 그림도 그리고 찔러째 뭐 쪼개가지고 막 애들한테 던지고 그러고 있던 찰나 승현이가 지우개가 가난해서 지우개를 못 사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보니까 지우개가 부족한 거야. 지우개 부족해서 인성이한테 야, 지우개 좀 하니까 인성이가 그 지우개를 다시 줬네. 그치? 지우개를 줬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거 내 건데? 갑자기 옛날에 지우개 빌렸던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내 건데? 야, 이거 내 거잖아.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 인성이가?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봐, 김인성이라고 써 있잖아. 그치? 너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지. 바로 이 존재야. 이 전자는요 한 번 주잖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겠니? 다시 한번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딱 달라붙는다고 여기 또 갔던 전자가 다시 금속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 빌려준 지우개하고 똑같다. 지우개는 빌려주면 내게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우개에다가 별짓 다 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인성이 꼬야. 그치? 훔쳐가면 죽음 뭐 이런 거. 그치? 너네 그거 알아? 신기한 거. 목욕탕에서 어떤 목욕탕 가면요. 아예 목욕탕에 그렇게 써 있어. 훔친 수건. 근데도 훔쳐가는 사람 많더라. 그치? 난 이해가 안 가는 거. 니네 목욕탕 다 봤지? 사우나 같은 거. 찜질방 가봤지? 안 가봤어? 더러운 새끼. 가봤지 다. 근데 남자들은 우리 알 거야. 남자들은 알 거야. 수건이 막 쌓여 있죠. 수건 계속 많이 쌓여 있지 않냐? 야, 머리용 수건 따로 있고 발바닥용 수건 따로 있고 몸 수건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 그치? 자, 수건 몇 장 받아? 그치? 2장 받지? 이거 남녀 차별 아닐까? 남녀 차별해.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너는 니네들은 머리도 길기 때문에 머리 말리는 용, 몸 닦는 용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니네는 2장인데 우리는 무한대.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그동안의 아줌마들이 다 훔쳐가서 그래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웃긴 게 뭔지 알아?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남자는요 수건이 점점 쌓여간대. 자기가 갖고 왔던 수건도 다 놓고 가. 줄지를 않는데 이게 무한의 창고야. 근데 여자는 점점 없어진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니까 여자 측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갈 때 2장씩. 알겠니? 그래서 찜질방 같은 데 가면은요. 아빠한테 부탁을 하시면 돼. 아빠, 찜질방 내려올 때 수건 좀 갖고 와. 그럼 수건 아빠가 바리바리 챙겨줘. 그럼 아빠가 챙겨오면 그걸 가지고 양머리 만들고 그렇게 하고 놀면 돼요. 알겠니? 남자는 쌓여있거든. 맞잖아. 그리고 궁금한 거. 나 여자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남자 목욕탕에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뭐 비누도 있고 치약도 있고 다 그래. 여자도 그러냐? 그러냐? 내가 들어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 알지? 거기 들어가면 비누하고 치약 말고 쓸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잖아. 나 머리 감아야 되는데 샴푸가 없네. 그러면 잘 봐봐. 내가 보통 쓰는 방법인데 주변에 보면 이 샤워하는 장소에 보면 일회용 샴푸 쓰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회용 샴푸에 있는 샴푸가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 조금만 쓰고 남아. 그러면 어떻게? 그걸 딱 끄집어 가지고서 알뜰하게 쓱 한 다음에 머리 묻히면 한 번 감을 정도는 됩니다. 내가 너무 더럽나? 응? 그리고 왜 써야 급하면 그렇게 써야지. 승현아 아니야? 비누로 머리 감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니, 비누로 하면 머리가 푸석푸석해. 그래서 샴푸를 쓸 때 그렇게 쓰는 거고 그것도 없다 싶으면은요. 그 샴푸 있잖아. 그거를 물에다 적셔. 물을 좀 담아. 그러면 이게 비누 거품이 좀 어느 정도 나와. 머리에 부어. 막 감으면 돼. 알겠어? 내가 너무 잘인고비인 것 같아. 야, 우리 집에서 결코 그 굴비 하나 놓고 밥 한번 보면서 먹으면서 그거 보고 그러지 않아. 알겠니? 급할 때 그렇게 쓴다. 남자들은 솔직히 그렇게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여자는 모르겠어. 여자들도 그렇게 하냐? 모르겠죠. 여자들은 다스를 들고 가죠. 바구니를 들고 갑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이온결합 형성. 금속원소와 양이온과 음이온, 비금속원소의 음이온이 되자마자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밑줄 쳐.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 됐죠? 자, 그거에 해당되는 예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자, 마이너스 1짜리 전자가 뿅 이쪽으로 가. 그럼 얘는 여기 있던 전자가 이동하자마자 Na 플러스가 되고 얘는 받자마자 Cl 마이너스가 돼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에서 딱 달라붙는다. 이렇게 결합할 때 1대1로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 NaCl이라고 쓰는 거고, 그치? 이렇게 쓰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실험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이거 완전 고급입니다. 고1 과정 아니야. 자, 얘가 Na 플러스가 됐어. 그래서 그림 디테일을 잘 보세요. 그치? 원자가 이온이 됐어. 커졌니 작아졌니? 크기가. 승현아, 그림 디테일을 잘 봐. 원자가 이온이 됐어. 커졌니 작아졌니? 작아졌죠. 왜 작아졌을까? 껍질이 날아가서.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 NA하고 Na 플러스하고 누가 더 커요? 얘가 커지. 그래서 양육이 될 때는 껍질이 날아가기 때문에 크기가 줄어. 이거 알아둬. 알겠니? 이거 완전 고급이야. 그 다음 얘는 이온이 됐습니다. 이건 좀 어렵지 않냐? 이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변함없어?
증가, 감소, 일정. 어떤 거? 증가했어. 얘는 커집니다. 왜 증가했을까? 여기 있는 플러스 17이 마이너스 17을 잡아당기고 있었지. 그치? 현재 잡아당기고 있었어. 근데 마이너스가 이제 몇 개로 바뀌었어? 18개로 바뀌었죠. 맞아? 그럼 마이너스가 18개로 바뀌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이너스끼리의 반발력, 마이너스끼리의冲력이 세기 때문에 지들끼리 야, 나는 우리끼리 결합하고 싶지가 않아.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반발력이 커져서 더 커지게 되는 거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그래서 얘는 작아진 거고 얘는 커진 거야. 됐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는 왜 전자 하나를 날렸어? 그래야지 안정해진다겠죠. 그럼 얘는 딱 보니까 전자 배치만 보세요. 전자가 2개, 전자가 8개 있어. 맞죠? 누구 따라하는 거야? 네온 따라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온의 전자 배치다. 그 다음 얘는 전자를 하나를 받아서 전자가 총 몇 개야? 18개. 그럼 원점으로 18번 누구 따라하는 거야? 아르곤 따라하는 거야. 아, 얘가 아르곤의 전자 배치.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너 누구 따라해요? 너 누구 따라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니?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저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거 있습니다. 이따가 배울 공유결합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야. 오케이? 연결되는 문제야. 자, 원소 주기율표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여기는 2주기고요. 여기는 3주기고 여기는 4주기. 그 다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가 누구라고 했어? 18쪽이라고 했지. 그치? 18쪽 2주기 18쪽 누구야? 네온. 그 다음 3주기 18쪽 누구야? 아르곤. 되니? 그러면 너네 뻔하죠. 번데기입니다. 아, 하는 김에 이것도 그냥 하자. 이것도 하자. 1주기도 빠졌으니까 18쪽 1주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 여기도 헬륨이 있죠. 이렇게 1주기입니다. 맞아요? 되니?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주변에 수많은 원소들이 있을 거야. 맞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없지? 그 정도 알 거야. 되니? 그럼 얘네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 18쪽에 가장 가까운 원소들은 자신하고 가장 가까운 18쪽 원소를 따라하려고 해. 이게 바로 옥텟 규칙이야. 알겠니? 그러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저기에 있는 NA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3주기 1쪽. 그 다음 CL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3주기 17쪽. 그럼 얘는 얘가 가깝니? 얘는 얘가 가깝니? 이 녀석은 원점으로 11번. 11번은 10번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11번은 10번이 가깝기 때문에 얘는 얘를 따라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원점으로 몇 번? 17번. 얘는 몇 번? 18번. 17번은 10번보다 18번이 가깝지? 그럼 누구 따라하는 거야? 아르곤 따라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되니? 그러면 한 번 더 얘기 한번 해보자. 여기에 K 플러스가 있어. K가 있어. K가 있어. 얘는 누구 따라할까? 얘 따라하겠지. 왜? 얘는 몇 번? 19번이니까 18번 따라할 거야. 이해되니? 자, 여기에 S가 있습니다. S는 원점으로 몇 번? 16번. 이 16번은 얘보다는 얘가 가깝지? 그래서 얘도 얘 따라하는 거야. 이해됐냐? 그럼 여기에 LI라는 녀석이 있어. 이 몇 번이야? 3번이야. 얘는 누구 따라하겠니? 얘 따라하겠죠. 맞아? 그 다음 여기에 O라는 녀석이 있어. 8번이야. 얘는 누구 따라할까? 8번이니까 10번이 가깝죠? 그래서 얘는 네온 따라합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거야. 알겠냐? 됐어? 근데 애매한 애들이 있어. 뭐라고? 애매한 애들. 여기에 C라는 애들이 있어. 이거 몇 번이야 원점? 6번이죠. 몇 번? 6번이잖아. 얘 누구 따라할 거야? 얘 따라할 거야? 얘 따라할 거야? 얘 따라할 거야? 얘 따라할 거야? 야, 이제 2번, 10번, 여기도 4, 여기도 4. 이거 누구 따라할 거야? 여기 따라합니다. 이럴 때 애매할 때는 어디 거 따라해? 많은 거 따라해. 그럼 여기에 SI라는 녀석이 있어. SI. 그럼 이 자식은 원점으로 14번이야. 얘는 누구 따라할까? 네온 따라할까? 아르곤 따라할까? 아르곤 따라해요. 알겠니?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장 가까운 18쪽 원소를 따라한다라는 거. 이게 이 화학결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자, 3번입니다. 자, 3번.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이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하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배울 때 이거 무진장 써먹거든. 이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 이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은요. 플러스 전하량과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은 항상 같다라는 거야. 난 분명히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이라고 했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음이온수가 같다라고 쓴 적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거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무조건 같아. 그래서 전기적으로는 뭐가 돼야 돼? 전기적으로는 전부 다 합해서 제로가 돼야 돼. 전기적 제로가 돼야 돼. 됐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어떤 비커에 저 이온 결합 물질을 섞어가지고 물에 녹여서 요 안에 집어넣었더니 플러스가 요렇게 플러스가 요렇게 있어. 근데 이 플러스가 그냥 플러스가 아니라 2 플러스짜리. 2 플러스짜리. 그럼 플러스가 몇 개지? 4죠. 그럼 전자 몇 개 날라갔다는 얘기야? 4개 날라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전자가 4개 날라갔으면 분명히 그 전자 4개를 받은 애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봤더니 요 안에 마이너스 이 녀석이 들어가야 돼. 이거 몇 개 그려야지 맞아요? 4개 그려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합해서 0. 당연한 거 아니겠어? 플러스가 4야. 플러스가 2, 전자 2개 잃었다. 또 플러스가 2, 전자 2개 잃었다. 합해서 전자 4개 잃은 거죠. 그럼 4개 잃었으면 4개 받은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4개 받은 놈들 각각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적으로 뭐가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돼. 그래서 그때 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때 저걸 따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이건 좀 미리 외워두면 편한데. 너네 양이온 같은 거 알지? 양이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A란 녀석이 2 플러스짜리야. B란 녀석이 마이너스짜리야. 됐어?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요런 앞에 써 있는 요 숫자들 있지. 여기는 뭐가 생략돼 있어? 1이 생략돼 있지. 요 숫자들 있지. 이 숫자들. 요 숫자가 뭐야? 2. 여긴 뭐야? 1이지. 맞아? 요 숫자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숫자를 이온가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 뭐라고 한다? 이온가라고 해. 이온가라고 해. 이온가. 그럼 이온가가 지금 얼마야? 2야. 얘 이온가가 얼마야? 1이야. 그치? 그래서 이 전기가 지금 현재 한 개당 2개, 한 개당 1개야. 얘는 그리고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네들이 결합해서 제로가 돼야 돼. 즉 전자를 이름만큼 얻어가야 돼.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얘는 1개 있다고 치자. 얘는 몇 개 있으면 되죠? 2개 있으면 되지. 맞죠? 그러면 잘 봐. 1개 곱하기 플러스 2. 2개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합하면 0 맞지? 2개 잃고 2개 받고. 맞아? 됐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 얘네들은 이온가. 앞에 쓴 건 이온수. 그럼 이온가하고 이온수를 서로 곱해. 그럼 뭐가 돼? 그 값이 서로 같으면 무조건 중성이야. 됐어? 그래서 이걸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온가 곱하기 이온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같다. 그래서 저걸 외울 때는요. 항상 이렇게 외웁니다. 가수값이 일정하다 이렇게 외워. 뭐라고? 가수값이 일정해. 뭐라고? 가수값이 일정해. 그래서 A의 2 플러스하고 B의 마이너스가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온가가 양이온은 2, 음이온은 1. 그럼 2대 1의 이온가가 있으면 이온수는 1대 2야. 맞아? 그래야지 동일할 거 아니야. 항상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양이온이 1, 음이온이 2. 그럼 양이온은 A라고 쓰고 음이온은 B라고 쓸 거야? 그러면 A는 하나 있을 때 B는 2개 있어요. 그래서 AB2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NaCl 같은 건 어떻게 돼? 이온가가 몇 대면? 1대 1. 그럼 이온수도 몇 대면? 1대 1. 그러니까 NaCl은 Na1, Cl1, 1 생략 NaCl. 이해됐냐? 저렇게 푸는 거야. 나중에 저거를요. 기초계 2학기 때 배우는 산화환원에서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걸 써먹을 거야.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다 이거 써먹습니다. 이거 써먹어. 이거 잘해야 돼. 내가 맨날 강조를 하는데 이걸 잘해. 자, 밑에 염화칼슘의 형성이라고 한번 볼게. 자, 여기 있는 염화칼슘 이온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 2대 1이죠. 2대 1. 그러니까 이온수는 당연히 1대 2. 그래서 1대 2. 맞잖아. 됐지? 아니면 이거 이온수가 1대 2네? 1대 2? 그럼 이온가가 2대 1이겠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서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칼슘은 전자 2개를 잃고 염소는 전자 1개를 얻어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한다. 1대1의 개수비가 이온수비야. 그러면 이온값이가 2대1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결합한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 결합한 모형을 딱 보니까 얘 누구 따라해? 얘 누구 따라해? 전자 20개에서 전자 2개 날려가지고 18개가 돼버렸네? 누구 따라하죠? 누구 따라해? 18개 누구? 아르곤 따라하죠. 누구 따라한다고? 아르곤. 되니? 그럼 얘는 누구 따라하니? 얘는 누구 따라해? 얘도 전자 17개에서 하나씩 받아서 18개가 됐잖아. 얘도 누구 따라해? 아르곤 따라하죠. 그럼 너네가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그럼 모든 원자들은 같은 비활성족을 따라합니까? 아니지. 아까 NaCl 봐봐. NA는 누구 따라해서? 네온 따라했고 CL은 누구 따라해서? 아르곤 따라했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애 아르곤, 여기도 아르곤. 야, 이것도 쓸 필요 없지. 똑같은 염소잖아. 이것도 아르곤이죠.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우연의 일치로 아르곤 따라하는 애들입니다. 이해됐냐? 됐어?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서 우리는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여기까지만 배우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나와 있어. 이온결합무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즉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 그걸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실제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쌍으로 존재하지 않고 무슨 얘기야?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죠. 바람동이 바람순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분자하고 다르게 수없이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무한대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밑줄 쳐. 수없이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결합하여 3차원으로 서로를 둘러싸여 배열되어 있어. 그래서 이 모든 애들을 내가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만 표시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험식으로 쓴다. 이게 바로 실험식을 사용하는 이유야. 실험식 사용하는 이유. 그럼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이라고 돼 있어. 자, 보세요. 고체일 때는 뭐라고? 고체일 때는요. 이온의 이동이 어려워.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 하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 물에 녹던지 불에 녹던지, 요거 포인트야. 물에 녹던지 불에 녹던지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돼 있지. 됐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요 그림에다 표시 한번 해볼게. 고체 염화나트륨입니다. Na+하고 Cl-가 무한대로 겁나 많아요.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개수비만 씁니다. NaCl. 근데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 상태에선 이온이 쉽게 이동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이건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 얘는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온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물에 녹이건 불에 녹이건 녹이게 되면 뭐가 돼요? 여기에 붙어있던 이온들이 서로 튕겨져 나와. 분리되어서 나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온화되었다라고 불러. 그럼 이온화되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된 상태에서 전극을 연결해 주게 되면 드디어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얘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근데 이게 물에 녹이건 불에 녹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왜 통해요? 라고 하면 이온화돼서 그래요. 이온이 나눠져서 그래요. 이온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 이렇게 물에 녹아 불에 녹아 전기를 통하는 애들 쉬워. 화자하고 일반적으로 산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대부분 다 이런 애들이야. 단 앙금 빼고. 앙금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염화나트륨 화자 들어가죠. 황산구립 산자 들어가지. 그러면 우리 눈치 딱 채면 돼. 아, 이 새끼들은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됐니? 자, 여기까지가 1교시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쉬세요.